이번 시간에는 분계 요령 다음 단계인 전기라는 작업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전기라 하는 것은 뭐냐면 분계된 내용을 원장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근데 그 원장이 모든 계정 과목을 전부 만들어 놓은 원장을 우리가 총계정, 모든 계정이라는 뜻이죠. 원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라 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총계정 원장에 옮겨 기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기, 옮겨 기록한다. 그래서 옮겨 기록하는 걸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하겠느냐. 물론 지금 수기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를 수기로 하는 회사가 아직 있다면 옮겨 적겠죠. 지금도 이제 전표를 보고 전표까지는 수기로 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표 수기로 써가지고 윗사람 결제 받으면 그 전표를 보고 입력을 하는 전표 작성까지는 수기로. 그런데 회계 프로그램에 하면은 분계가 이런 분계장이 만들어지고 총계정 원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전부 총계정 원장을 말이죠. 이 회계 장부라는 걸 캐비넷에 넣어놓고서 아침에 출근하면 회계 담당자는 그 무거운 장부를 쭉 꺼내서 자기 책상 앞에 책꽂이에 놓고 계속 그날 결제 떨어지는 전표에 의해서 전표 작성해서 결제받고 결제 나오면 장부에 기록하고 이런 작업을 종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집중이 필요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인데 그 차변 항목에 있는 원장 찾아가지고 기록하고 또 대변 항목에 있는 원장 찾아서 기록하니까 손익거래 같은 경우는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자산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산 감소, 비용 감소. 그러면 비용 장부 따로 있고 자산 장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장부가. 그러니까 이 장부 피워서 기록하고 또 꽂아놓고 다음 장부 빼서 또 기록하고 꼽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면은 장부가 전부 엉터리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회계과 분위기는 제가 이제 신입사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 회계과에 있지 않았지만 저는 기획과 다른 과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회계과에 많이 있었습니다. 회계과 가보면은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기획과는 좀 시끄럽습니다. 막 토론이 많이 일어나요. 손님들이 많이 와요. 이런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막 언쟁도 일어나고 막 목소리들이 큰 편이에요. 근데 회계과 가면은 조용합니다. 벨소리도 우리 옛날 전화기 그 볼륨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벨소리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낮게 해놓고서 아주 적막해요. 졸지 않고 일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집중력이 아주 필요하다. 자, 왜 집중력이 필요하냐면 이 옮겨 적는 걸 잘못하면 장부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장부가 틀어지면 그날 일계표가 안 맞아요. 일계표가 안 맞으면 장부가 안 맞기 때문에 담당자가 뭐예요? 아침에 어제의 일계표, 하루 거래를 그 다음날 아침에 결제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 결제를 못 받죠. 그래서 이제 퇴근 못 하게 되고 이러니까 아주 신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전기까지의 작업을 우리가 이 업무를 일상 업무라고 그래요. 이 업무를 회계 업무의 일상 업무.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상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래서 전기 작업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교재 5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여 분계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 이것이 전기다. 그래서 해당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장부를 우리는 모든 계정이 모아져 있는 장부다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우리 전산상으로도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가 디지털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절차를 한번 알아보자 입니다. 이 전기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장부를 지금 T 계정으로 약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예. 여기다 날짜를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이렇게 써놓고 11월 20일 거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다 11월 20일 상품 계정의 차변에 20만 원을 기록했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을 기록했네. 그러면 우리가 분개할 때 상품은 자산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도 상품이 자산인 걸 알고 있죠. 상품 차변에 기록했어?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구나. 그건 상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금액 앞에 현금이라고 기록했네요. 이게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었고 상대 계정 과목, 대변이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아, 요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구나. 그래서 밑에 설명 중에서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라는 설명을 쓴 보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또 간단한 이런 자산 계정 과목만 있는 게 아니겠죠. 수익 계정 과목도 나오고 비용 계정 과목도 나오고 부채 계정 과목도 나오고 자본 계정 과목도 나오고 고루고루. 네. 그리고 이게 차변에 있기도 하고 대변에 있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장부를 보고 해석할 줄 알려면은 그 전 단계, 이 분개하는 것까지 우리 알았으니까 이 분개된 내용을 이 총계정 원장에 어떻게 옮겨 적는가, 그 전개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장부를 보고서 이 거래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기 작업을 왜 잘 이해해 둬야 되느냐 하면은 이론 시험에서 이렇게 T 계정을 보여주고 그 거래를 분석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면에서는 장부를 판독할 줄 알아야 돼요. 장부를 보고서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가를 알아야 이거 전표 잘못됐는데 하고, 장부가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분개, 즉 전표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제대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장부에 반영된 거를 보고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전개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개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분개할 때 기록한 해당 계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출근하면 캐비넷을 이제 담당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따줍니다. 그러면 캐비넷에서 이제 자기 장부 안고 내 체코지에다 꽂아놔요. 그래서 계정을 이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놓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업부별로 이렇게 담당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기름을 만드는 유지사업부, 동물 사료를 만드는 사료사업부, 그 다음에 식품 기초 원료를 만드는 식품사업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들도 되게 그렇게 사료 담당, 유지 담당, 또 식품 담당 이렇게 담당자가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장부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계정을 찾는다 이 말은 장부를 찾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차변 계정에 분개된 금액을 그 장부에 해당 계정 차변에다 기입해라 이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세요. 차변의 상품 계정 과목이 상품이었죠. 그러니까 상품 계정을 찾아가지고 차변에다 기록했죠.
차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에 해당 계정 차변에 기입해야 돼요. 역시 대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은 말이죠. 그 장부에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 기록했죠. 대변에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액을 기록할 텐데 그 금액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은 뭘 기록하냐면 상대의 계정 과목을 기록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금액 앞에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한 금액 20만 원 앞에다가 현금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현금은 이 상품 계정의 상대 계정 과목,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갖다 기록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현금 계정 대변에도 20만 원 금액 앞에 상품이라고 기록했죠. 현금 계정의 상대 계정, 차변 계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원장을 그림으로 T 계정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거래를 해석해라 하면 여러분이 분계를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죠. 먼저 이 계정 과목을 먼저 보세요. 현금 대변이지. 현금이 감소했구나.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이지.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같구나.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면 자산이 증가했는데 현금이 감소하면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게 뭘까? 상품을 현금으로 사왔구나. 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추정을 해내야 된다. 상대 계정 과목이 둘 이상일 때는 제좌라고 기록한다. 근데 이거는 둘 이상이면 두 개를 다 기록하기도 해요. 네, 요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기하는 절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한번 전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쇄물 2페이지에 있는 이 장부가 지금 총계정 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장부가 현금 장부 하나 있고 보통예금 장부 있고 지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자본금,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급여 여기까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밑에 있는 손익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단계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고 지금 전기할 때는 여기까지 장부만 필요해요. 그래서 장부가 몇 개 필요하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권의 장부. 권으로 꼭 표시할 수는 없죠. 한 권에다가 현금, 보통예금 두 개를 한 장부에다 쓸 수도 있어요. 견출지 붙여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계정 과목들은. 네. 우리가 보통 과거 경험적으로 어떤 계정 과목은 굉장히 거래가 많다. 그러면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니까 한 권을 몽땅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계정 과목은 한 달에 한두 건? 그거는 한 권 다 쓰기에는 좀 아깝죠. 그런 계정 과목들은 한 권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견출지 붙여서 썼는데 지금 우리가 전산에서 할 때는 그런 두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거래부터 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 계정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고 적고 100만 원 적을 거예요.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날짜는 요 날짜를 쓰겠습니다. 예, 날짜는 1월 1일 날짜 여기에 있는 날짜를 이용해 볼게요. 자, 현금 계정 차변 찾아가세요. 네, 찾아가가지고 1월 1일 자본금 1,000,000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차변 전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직 반쪽이 남았죠? 네. 전기는 대변도 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 장부를 찾아야 돼요. 자본금 장부를 찾아서 날짜는 같이 1월 1일로 기록하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 10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자, 자본금 장부를 찾습니다. 네, 찾았어요. 대변에 1월 1일 현금 1,000,000 이렇게 기록하셔라. 네. 어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기록할 수 있겠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실수할 리가 없어요. 분계만 차대변을 정확히 맞추고 금액을 정확히 했다면 전기가 실수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내가 분계를 잘못하면 전기는 자동으로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수기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수기로 연습하는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연습은 오늘이 끝이에요. 왜냐? 책 뒤에 나가면 이거 연습하는 단계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네, 저 뒤에 가서 이거 다시 나오질 않아요. 이 전개하는 절차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한 연습이다. 자, 분계 연습은 우리가 전표 입력할 테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할 겁니다. 예. 우리 실기할 때도 계속 전표 입력할 거니까. 그런데 이 전기는 전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할 기회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밖에, 이 시간밖에 연습할 기회가 없네요. 자, 2번 분계, 요 분계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차변부터 전개해요. 단기 대여금을 찾아가요. 그리고 날짜는 거래 날짜 1월 2일을 기록하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 5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단기 대여금 차변에다가 자, 단기 대여금 장부를 열어서 차변에다가 1월 2일 현금 50만 원 500,000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 이제 차변 해결됐고요. 2번 분계의 대변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현금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단기 대여금 50만 원이라고 기록합니다. 날짜는 1월 2일이죠. 자, 현금 대변을 찾아갑니다. 여기 현금 찾아놨죠. 1월 2일 단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신다. 그러면 2번 거래 분계가 아니죠. 전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차변 대변이 한 개씩 있을 때에도 집중력이 필요한데 차변에 2개, 대변에 한 3개 이렇게 있으면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수기로 옮겨 적을 때는. 네,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예, 심부름 시키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회계과에 물론 남자 직원도 있지만 주로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과 여직원들은 저희 그때만 해도 이제 80년대 초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이제 신입사원 특히 여직원들은 윗사람들 이제 잔심부름 같은 걸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뭘 가져와라는 둥, 복사를 해오라는 둥, 이런 심부름.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뭐 사오라는 심부름도 시키고 손님 오면은 당연히 여직원이 커피를 타야 되고 이런 건 그 당시에는 아주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앉아서 자기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예, 일은 분명히 내 일을 줬는데 미스 김, 미스 막 몰아가면서 이거 이 사람이 시키고 저 사람이 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요. 입사 동기라고 그래서 여직원들 우리 같이 입사한 여직원들하고 가끔 호프집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끼리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불만이 없는 과, 회계과. 그런 식으로 여간해서 안 시킵니다. 아예 거기는 시키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 오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실력이 모자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고 뭘 맡길 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은 잔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남자 직원이든 여직원이든 무거운 거 들고 운반하는 일. 네. 격리부장이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예. 격리부 차 여기 차 더러우니까 좀 차 좀 한번 닦아 놓지. 이런 거라든가. 예, 일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잡다한 일. 또 격리부가 쓰는 그 장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리하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자기가 맡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죠. 예. 그래야 내 영역이 확실해지죠. 예, 내 영역이. 예, 그 자기 업무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잘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그 제가 기억에도 그 당시 우리 여직원들 중에서 근무하는 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가 회계과였던 것 같아요. 예, 회계과 직원들은 자기 상사를 전부 칭찬을 하더라고. 예, 우리 뭐 대리님 하면서 과장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예, 너무 잘해준다고. 근데 다른 과는 보통 많이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냥 지가 할 일을 나한테 시킨다는 둥,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네. 근데 회계과는 예, 그렇게 예, 조용하고 예, 집중하지 않으면 잘 많이 틀리니까 그런 걸 배려해 줬겠죠, 옛날부터. 지금도 회계 직종은 이게 경력이 쌓이면은 항상 그 연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다 유리하게 해서 계속 그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더 자기 소득을 더 향상시키면서 할 수 있죠. 예, 일반 사무보조원하고는 다르죠. 일반 사무보조원은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에서의 사무보조원, 예,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요. 그 경력 인정받기 힘들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회사 오면 어차피 다른 일 할 거니까. 예, 우리 회사 오면 뭐 그쪽에 식품회사 사무보조 업무하고 우리 회사는 보험회사야. 보험회사 사무보조 업무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경력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뭐 그냥 가는 거죠. 근데 회계는 예, 기업회계 기준. 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회계 뭐 어느 회사에 몇 년 경력이 있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철저히 인정이 되는 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까지 내가 전기했는지 모르죠. 예, 아마 2일 날까지 전기 마쳤어요. 그렇죠? 2일 날. 자, 3일 날 거 해봅시다. 자, 3일 날 차변 보통예금을 찾아가 가지고요. 보통예금 차변에다가 1월 3일 단기차입금 7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보통예금을 찾아가 가지고 1월 3일 단기차입금 얼마였죠? 네, 700,000. 예, 보통예금 차변에다 기록하시고 이제 단기차입금을 찾아가야죠. 단기차입금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에 대변에다가 1월 3일 보통예금이라고 기록해야죠. 보통예금 7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3일날 분개한 것을 전기를 완성한 거예요. 네. 하나 하다가 자칫 딴 생각을 하고 딴 얘기 하다 보면 어디까지 했는지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표에다가 할 때는 이렇게 볼펜으로 이게 내가 전기했다 이게 체크 딱 그어가면서 전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죠. 자, 4일날 없고 20일날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급여 계정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1월 20일이라고 차변에 기록하고 상대 계정 과목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월 20일 급여 계정 차변에다 기록합니다. 자, 급여 장부 여기 있습니다. 1월 20일 상대 계정 과목 보통예금 30,000 이렇게 기록하시고 이제 보통예금 계정을 찾아가야죠. 네, 보통예금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20일 급여 30,000 이렇게 전기해야 된다. 자, 다음에 5번 분계를 해야 할 차례죠. 5번 분계의 전기는 현금 계정 먼저 찾아갑니다. 현금의 차변에다가 1월 31일 이자 수익 5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되죠. 네. 자, 현금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가 두 번째 줄에 넣어야 되죠. 아까 첫 번째 줄에 넣은 거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1월 30일 이자 수익 1월 30일 맞나요? 31일이군요. 예, 이자 수익 5만 원 1월 31일
그리고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가야 되죠. 이자 수익 장부는 저 밑에 있습니다.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50,000 금액도 동일하게 잘 적어야 돼요. 현금 5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6번째 분계. 날짜는 1월 31일이고요. 현금 계정을 찾아가야죠. 차변에다가 수수료 수익 8만원이라고 기록합니다. 현금 차변에다가 1월 31일 수수료 수익 80,000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익 계정을 찾아가야 되죠. 자, 수수료 수익의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8만원이라고 기록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하면 6건의 분계를 전기를 완성한 거예요. 네. 이러한 작업을 매일 하는 일이 회계 업무예요. 일상 업무.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매일 기록만 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일계표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거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계표 만들어서 결제를 올려서 그 다음날 어제 거래에 대해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을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분계와 전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매달 이것을 반복하다가 12월이 되면은 우리가 결산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그 회계년도 마지막 날짜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고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그래요. 12월 31일 회계년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예. 한번 이 교재에서는 결산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는데 보고기간 말에는, 여기서 말하는 보고기간 말이다 그러면 12월 31일을 이 얘기하는 거죠. 보고기간 말에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자, 재무상태에 뭐가 들어가요? 자산부채 자본. 또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모두 더하면 되지 않느냐? 네, 대부분 다 더하거나 잔액을 구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수익과 비용을 통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므로 결산 절차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네,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작성하는 과정이 밑에 이게 설명이 있는데요. 무엇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일정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경영성과로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시산표 작성이라는 걸 한다는 건데, 앞에 수정 전이라는 것은 뭔가 수정할 게 있는데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데 기중에 분계한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수정전 시산표이다. 예.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산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면 결산할 때 12월 31일자로 1년에 한 번만 이걸 만들겠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께 맞으려면 매일매일 맞아야 되겠죠. 매달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것을 매달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시산표하고 똑같은 장부가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일계표. 예, 양식이 시산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월별로 확인하는 것을 월계표. 그래서 그 역할이 일계표와 월계표는 이 시산표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전기가 제대로 되었느냐, 예? 전기가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딱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맞춰보는 게 일계표이고요. 월별로 맞춰보는 것은 월계표다. 자,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를 맞춰보니까 딱 맞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분계와 전기의 오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완전한 오류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합계가 맞았다는 것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차변에다 3만 원 입력하고 대변에 30만 원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오류만 찾아낸 거예요. 그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변에만 전기하고 대변 전기를 내가 깜빡하고 뒤에서 부장님이 갑자기 날 불러서 뭘 이 얘기를 거는 바람에 대변을 기록한 줄 알고 다음 전표로 넘어가서 전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맞겠죠. 대변 한쪽을 빼먹었으니까. 차변만 기록하고 대변을 기록하지 않았다든가, 전기할 때. 네. 아니면 기록을 했는데 30만 원, 3만 원을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30만 원이라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만 불일치하겠죠. 그러면 어떤 거는 찾아내지 못할까요? 그 전표, 그 분계를 통째로 빼먹었어요. 차변, 대변. 아까 우리 여기 실습 문제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4번 거래, 이거를 급여에서도 빼먹었고 보통예금에서도 빼먹으면 일계표도 맞고 시산표도 다 맞는 거예요. 똑같이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완전히 누락시킨 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또 동일한 거래를 2번 기록을 했어요. 빼먹은 줄 알고 한 번 하고 또 입력을 했어요. 수기로 했을 때도 2번 기록했다. 더블로. 그것도 시산표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일치된다면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건데, 그 오류가 없다는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극히 제한적이다 이거지. 차변을 하나 또는 대변 중에 어느 하나를 누락시켰거나 금액을, 차변과 대변을 서로 다르게 입력했거나, 그런 것만 발견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도 참고를 알아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어려운 등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산표에서 차변, 대변이 일치한다는 말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다는 말은 이 등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이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를 비교해서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차변의 합계가 뭐냐 이거예요. 차변의 합계. 네. 차변의 합계는 자, 시산표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하기 전이죠. 네, 당기순이익이 나오기 전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죠. 자산의 증가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의 발생을 차변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시산표 등식에서 보면 차변이 자산과 비용이죠. 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 근데 앞에 있는 용어를 보면요. 자산은 기말자산이라고 했죠. 기말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뭡니까? 1월 1일부터 계속 증가한 거, 발생한 거 전부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해진 합계액이 자산의 합계액이 기말자산이 되는 거죠. 결산 때 시산표를 만들면.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총 비용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총 비용이 손익계산서 차변에 잔액으로 남겠죠. 발생한 금액 총 합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잔액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말자산 총비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리콜. 이제 대변을 볼까요? 부채, 자본, 수익이죠. 자, 부채는 자산처럼 기말부채라는 표현을 써요. 기말부채. 근데 자본은 기초자본이라고 굳이 되어 있죠. 기초자본. 왜 그러냐면 이 자본은 아직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초하고 똑같아요. 자본이라는 것은 결산이 끝나야 여기 있는 이익이 자본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이익잉여금. 이익이 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산표는 결산 이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은 기초자본이다. 결산하면 뭐가 변해요? 자본이 바뀌는 거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장부 결산하면서 장부를 마감 처리하잖아요. 기말자본이 달라져요. 기말자본이. 그래서 시산표 등식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기말자산, 기말부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본은 기초자본이라고 하는 거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결산이 일어나야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이익이 자본으로 유입이 된다. 지금 결산 전이에요. 그래서 기초자본이고요. 대변의 총수익인 것은 여기 차변이 총비용이었듯이 수익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수익이니까 총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산표 등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FAT 2급이나 또는 전산회계 2급 단계에서는 뭐 이런 등식을 많이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회계의 그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가 회계 2급 단계거든요. 회계 2급. 근데 FAT 1급에서는 이미 이거는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잘 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험은 FAT 2급을 안 보지만 여기 정리된 내용을 이해는 하고 가야 돼요. 네,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시험 출제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합계, 잔액과 잔액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등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등식에서 여러분 자산, 부채는 기말인데 자본은 왜 기초인가를 좀 이해해 두어라. 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그냥 1년치니까 총비용, 총수익. 1년치니까. 자, 시산표 등식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시산표로 일계표와 월계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만드는 시산표가 일개표요. 매월마다 월말에 만드는 시산표가 월개표라고 보시면 된다. 이름이 틀려요. 양식도 조금 다릅니다. 예, 양식도 조금 달라요. 예, 목적은 똑같아요. 일개표, 월개표를 만드는 목적이나 시산표를 만드는 목적은 같다. 예, 분계와 전기가 올바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의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수정 전에 시산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산 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합니다. 결산 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다. 그러면 결산 사항이 뭘까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재, 결산 시점의 현재, 그리고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정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확히 했는데 뭘 수정하느냐? 자, 지금까지 한 것은요, 일상 거래에서 일어난 것을 대부분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대부분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령 이제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회계 원리를 앞에서 보면서 자산 중에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를 살짝 우리 했었잖아요. 매출 채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다. 외상 매출금이 장부에 5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에다가 5억을 표시했다는 것은 그걸 다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산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직접 빼주지 않고 차감 계정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자산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고 합니다. 대손 충당금의 설정. 이런 것은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 때예요. 결산 때. 그러니까 자산에서 빼주는 대손 충당금 설정 작업은 어디에 해당돼요? 기말 결산 분계로 따로 해줘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부채도 마찬가지. 자산 쪽에서도 뭐 대손 충당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도 매달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하고, 부채도 우리가 외화 부채다 그러면 현재 결산 날짜의 환율로 외화 부채를 다시 환산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지불한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료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화물차를 11월 1일 날 화물차 한 대를 사고서 1년치 보험료 12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차변에 보험료 비용 발생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죠. 보험료. 그러면 2019년 11월 1일 날 보험료 120만 원 기록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이 120만 원이 비용으로 반영됐을 텐데 이게 과연 맞느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계의 원리에서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고 그랬죠?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료를 11월 1일 날 지급했을 뿐이지 당기분에 발생한 보험료는 얼마냐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만 단기에 발생한 거예요. 나머지 100만 원은 내년에 그 보험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단기에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만 원으로 고치는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정 분계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고,
우리 결산 요 단계에서는요. 수정 분계는 없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습하는 거 있죠? 예, 요 밑에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표시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요 밑에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나눠진 그 유인물은 다음 시간에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